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P&H테크고요. P&H테크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테크는 이제 LD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LGD양 OLED 소재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1년 코로나 발생 이후 세트 제품에 대한 교체, 소요 사이클 도래와 태블릿 등 IT 제품의 OLED 전환, 파리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행사 개최로 IT 제품의 수요가 증가해서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T용과 모바일용뿐만 아니라 차량용 OLED에 대한 시장 수요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작년 경기 침체로 둔화했었던 디스플레이 시장은 올해 1,3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서 회복할 전망이고, 기존 모바일 TV에서 태블릿, 차량용 OLED 채택 확대가 됨에 따라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6.6%에 달성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장성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TV나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전부 다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토탈을 확인해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약 15% 정도가 확인하는 것들로 예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성장 전망이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79억 달러에서 이제 13% 증가한 1330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서 OLED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앞서 말했듯이 15%가 상승한 48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커지고 있는 이 OLED 시장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표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2018년도부터 이제 2022년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80%가 넘는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보다 약 7% 하락한 74.2%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4.2%를 기록하는 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 아몰레드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서 25%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가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이 OLED 시장에 수조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왔었고, 최근 이 OLED에 대한 수요도 안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과 중국의 OLED 시장 경쟁 격화 속에서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과 중국 정부의 자국산 부품 사용 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 대한 영향력이 키워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중국 기업에 대한 이제 OLED 이제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이제 견제를 하면서 몸집을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은 생각보다 많은 패널을 출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피네시테크와 관련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을 위해서는 더 많은 OLED 패널을 납품해야 되는데, 이제 이 모바일이나 이런 태블릿, 노트북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패널 전방 기업이 삼성전자와 애플 정도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것과 애플에 대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패널 생산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덜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는 이제 패널 출하가 이제 전년보다는 조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액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가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2024년도 1월 달에 기대한 것보다는 많은 매출액을 못 올릴 수가 있는 상황도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장은 어딜까라고 보게 된다면 바로 이 차량용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10곳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제네시스 신형 GV80에도 27인치 와이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꽤 꾸준히 이제 만 대 이상의 이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과 2월 달에도 이제 10,000대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 11,349대와 1,582대를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동안 박리담회로 알려졌었던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를 제네시스의 확실한 품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도 지속적인 이제 인기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2022년도부터 11월 달부터 이제 16개월 동안 지속적인 판매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GV80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판매유로부터 누적 기준으로 59,551대가 팔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피니테크 같은 경우는 이 OLED 부분에서 약간 중소형 부분에서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ED 디스플레이가 이 차량용 부분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만큼 PNC테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재를 공급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PNC테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PNC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PNC테크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NC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기대감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PNC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많겠지만은 일단 이제 전방 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실적 부진과 아직까지도 많은 패널 출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1분기에도 기대만큼 이제 매출액이 못 오를 수도 있다라는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망 매물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락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PNC테크는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 역별의 형태를 갖췄다 보니까는 이제 하방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PNC테크가 이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PNC테크가 이런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 저점을 조금 지켜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춘 다음에는 추가적인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PNC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승 시나리오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면서 상황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PNC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